안녕하세요, 라키입니다. 오늘은 이제 저번 캐나다 워홀 장점편에 이어 단점편으로 돌아왔는데요. 본격적으로 캐나다 워홀 9개월차가 말하는 캐나다 워홀 단점 무엇이 있느냐 한번 살펴봅시다. 첫 번째, 한국이랑은 비교할 수 없게 느린 일처리. 여기는 대부분 중요한 서류나 그런 것들이 우편으로 발송이 돼요. 그 정부에서 특히 보내는 것들은. 제가 이제 BC주에서도 그렇고 알버타에서도 그렇고 MSP랑 알버타 헬스케어를 신청을 했었단 말이에요. 그런 서류들이 신청한 후로 거의 1, 2주 지나서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. 또 신분증도 만들었었는데 신분증도 만든 날 기준으로 거의 한 일주일 뒤 정도에 받았던 것 같고 그것도 다 우편으로 오더라고요. 우리나라는 이제 딱 그 관공서 가가지고 하면 이제 막 바로 받잖아요. 그런 거랑 비교하면 일처리가 정말 느리다는 거. 제가 이제 느꼈던 가장 큰 일처리 느림은 전화하는 거. 저희 아파트가 여러 아파트먼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관리하는 업체를 부를 일이 생겼어요. 어느 날 오전에 수영을 다녀왔는데 갑자기 도어락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. 제 생각에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았는데 우리나라의 도어락 같은 경우에는 그 급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단자 같은 게 있잖아요. 이쪽 도어락은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진짜 그 키만 있는 그런 도어락이에요.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관리인에 전화를 했는데 관리인이랑 전화하는 데만 해도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렸고 겨우겨우 바로 이제 와줄 수 있는 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랑 전화를 했는데 그분도 뭐 일이 있으시다면서 1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. 그날 진짜 거의 아침에 문 앞에서 2시간? 3시간을 앉아서 기다렸어요. 심지어 수영 갔다 와가지고 머리도 안 말리고 머리 막 다 젖은 채로 망연자실하게 앉아가지고 이웃집 주변들을 계속 막 쳐다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. 그게 이제 결국에는 건전지가 나가가지고 얘가 이 락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아무리 비밀번호를 이렇게 눌러도 얘가 돌릴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문이 안 열린 거였더라고요. 지금은 아주 생생하게 잘 바뀌어가지고 잘 드나들고 있고요. 두 번째, 배송이 진짜 느려요. 인터넷 배송 2번 시켜봤는데 첫 번째는 월마트 배송을 시켰어요. 그거는 그래도 약간 양반인 게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. 그리고 나서 제가 아마존에서 한번 배달을 시켰는데 거의 10일에서 12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지금도 뭘 사려고 배송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도착을 12월 30날에 한다는 거예요. 지금 기준으로 거의 15일도 더 걸린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절대 뭘 못 시키겠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쿠팡 로켓 배송이 정말 그리워지는 날입니다. 세 번째, 법적 최소 근로 시간이 3시간이라는 거. 이게 왜 단점이 되냐.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스케줄을 보통 시작하는 시간, 끝나는 시간 이렇게 딱 정해서 봤잖아요. 뭐 예를 들면 5시부터 10시 마감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봤잖아요. 근데 지금 제가 일하는 가게가 중국계인데 어릴 때 여길 와가지고 이민 세대란 말이에요. 저희 오너가. 그래서 중국인이지만 마인드는 완전 캐네디언이란 말이에요. 처음 이제 출근했는데 출근 시간 알려져 있는데 퇴근 시간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. 한 3시간 일했나? 그런데 이제 가도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죠. 나는 적어도 한 5시간은 일할 줄 알았는데. 근데 이제 이걸 인터넷 찾아봤더니 그 캐나다 그 노동법상으로 하루 최소 3시간만 일을 하면은 가게가 그날에 너무 바쁘지 않으면 일하는 사람을 그냥 퇴근시킬 수가 있더라고요. 저는 그게 당연히 불법일 줄 알았는데 그게 불법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단점이더라고요. 이게 싫으신 분들, 나는 이날 하루 일하는 뭐 최소 시간을 보장받고 싶다 하면은 역시 한식당 가시는 게 최고가 아닌가. 한식당이나 한인잡들은 역시 그 한국 분들이 운영을 하셔서 그런지 보통 이제 출근 시간,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. 근데 뭐 종종 막 너무 안 바쁘거나 하면은 그냥 뭐 일찍 퇴근할래?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제가 일했던 한인 식당도 그렇고 한인 마트도 그렇고 딱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날에 뭐 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시간을 꼭꼭 지키고 있었거든요. 저는 좀 한번 출근했을 때 아싸리 일을 바짝 하는 게 좋거든요. 어차피 출근하는 거는 싫은 건 매한가지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주 5일을 일해도 시간을 제가 예측을 못하는 게 매번 그날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날은 바쁘니까 뭐 조금 한두 시간 더 한다고 해도 또 어떤 날은 너무 안 바빠서 진짜 딱 3시간 일하고 집에 갈 때도 있고 이런 게 저는 좀 단점인 것 같아요. 네 번째, 교통과 날씨를 빼놓을 수 없죠. 캘거리로 이주를 하면서 눈이 싫다는 감정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. 정말 겨울이 되니까 눈이 시도 때도 없이 오고 막 온도가 20도 되고 30도 되고 이러는데 이제 원래 캘거리가 거의 9월이나 10월쯤이 되면 눈이 내린다고 했어요. 9월, 10월에도 캘거리가 하나도 안 추워지는 거예요.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10월 말인가? 11월쯤에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 캘거리 교통이 되게 마비가 됐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모든 분들이 되게 대비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. 그래서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고 버스 시간을 봤는데 2시간 딜레이 된다고 적혀있는 거예요. 구글맵에. 근데 저는 솔직히 버스도 지금은 이용을 하지 않아서 괜찮은데 한 번 눈 온 날에 다운타운을 가려고 버스를 이용한 적이 있어요. 근데
버스가 안 오고 또 날씨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버스를 이용할 때도 구글 맵이랑 버스랑 너무 안 맞고 막 자기들 맘대로 맨날 10분, 20분 딜레이 되고 이러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더라고요. 그래서 교통 진짜 불편하다. 마지막 단점은 홈리스와 마약을 빼놓을 수 없겠죠. 캐나다 같은 경우는 대마초가 합법이잖아요. 그래서 길을 다니면 진짜 대마초 냄새를 많이 맡을 수가 있어요. 처음 대마초 냄새를 맡고 진짜 역겹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캐나다는 진짜 그냥 길 곳곳에 대마초를 파는 곳과 대마초를 피는 사람들이 있고요. 또 뿐만 아니라 대마나 이런 마약류가 합법이다 보니까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진짜 많아요. 근데 그 노숙자들 보면 대부분이 약간 약에 취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. 가끔 가게에 노숙자들도 음식을 사러 왔었거든요. 제가 빅토리아에서 일할 당시에. 근데 막 눈알이 진짜 막 이렇게 여기까지 막 튀어나와 있어요. 딱 봐도 뭔가 좀 정상처럼 안 보인다.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진짜 홈리스나 마약 문제 때문에 캐나다가 너무 싫었어요. 처음에. 또 캘거리 이주에서는 정말 더욱 더 많은 노숙자들이 있어요. 게다가 시트레인이 다니기 때문에 그 역들이 있잖아요. 그 역들은 또 상대적으로 그냥 도로에 비해서 좀 따뜻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역 어딜 가나 노숙자들이 있어요. 그런 게 더 놀라웠고 왜냐면 빅토리아는 좀 작으니까 딱 다운타운에 모여있거든요, 그분들이.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마주칠 일이 별로 없는데 물론 다운타운에 가면 늘 보지만 뭔가 딱 거기에만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캘거리는 진짜 어딜 가나 있고 어느 골목 좀 사람이 좀 유동인구 있는데 좀 큰 도로에는 무조건 있고요. 말 걸고 돈 달라고 하고 심지어 듣기로 트랜스퍼로 돈 보내줄 수 있냐고 하는 노숙자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.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좀 그냥 너무 싫었어요.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. 이건 다 제가 개인적으로 캐나다 워홀 9개월 잘 하면서 느낀 것들이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로만 봐주시고요.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게 제 인생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느끼는 이건 좀 별론데 하는 것들이니까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마침 쉬는 날이라 제가 좀 되게 텐션이 업돼 있는데 다음 영상은 뭘로 돌아올까요? 다음 영상도 더 재밌는 그 주제를 찾아가지고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!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